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현대사무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사려다 실패했는데 하루 뒤 똑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국회 포럼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신안군이 신안세계 미식관광 포럼 유치와 국제 미식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법무부가 인력 부족 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등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대사무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조선업체들도 지난해부터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일감을 확보했지만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과 대한조선 외국인 노동자는 3,500여 명. 하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각 부처의 산재에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숙련공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E7, E9 비자 발급 규모를 올해 3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쿼터제 확대 방침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대사무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조선 관련 업체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E7 쿼터 30% 산정 시 국내 유학생은 별도 쿼터를 부여해 줄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좀 외국인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유학생에 대한 쿼터제를 좀 늘려달라고 했고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임금 인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장관은 조선업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인력 문제라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인력 문제가 굉장히 수급이 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법무부가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LNG 운반선 제작 현장을 둘러본 한동훈 법무장관은 11일에는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지사와 조선업계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국회 포럼이 오는 1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목포대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 등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전국 5개 대학이 주관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공동 건의문 채택과 주제 발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회 포럼을 주관하는 목포대학교는 국립대학들이 공동으로 인구 소멸의 해결 방안은 의료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17명 등을 공개 모집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되며 시내버스 노선 공영화와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확립, 3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에 지역과 세대, 직능 등 시민 참여자도 10명을 모집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려던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돼 물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다음 날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새벽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간 한 남성이 차량 내부 이곳저곳을 불빛으로 비춰본 뒤 1분도 안 돼 밖으로 나옵니다. 같은 날 오전 이 남성은 목포의 한 금은방에 나타났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남성은 80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을 고른 뒤 카드를 건넵니다. 당일 새벽 차량에서 훔친 카드입니다. 하지만 도난 신고돼 사용 승인이 거절되자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금은방을 빠져나갑니다. 26개월짜리 카드가 발제 안 돼.
다음 날 새벽에도 이 남성은 또 다른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당일 오전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차량 처리가 끝날 때마다 금은방을 찾아 가장 비싼 순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카드 사용 승인이 거절되자 금은방 주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남성은 급하게 달아납니다. 카드 누구 거야 그러니까 내 거예요 그래. 승인이 안 떨어져. 그래서 이상하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 용의자로 10대 고등학생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에선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원룸을 얻어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주택을 100채 가까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기관에 근무하는 30대 박모 씨. 직장 근처에다 전세로 원룸을 얻어 지냈는데 지난 1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거의 끊겨서 좀 이제 제가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죠. 20대 사회초년생 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약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월세로 좀 지내다가 LH 임대주택 뜨면은 이동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되게 됐어요. 모두 집주인인 70대 이 씨가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사들여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까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9명, 피해 액수는 약 8억 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100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작년 12월 이후로는 전세가 안 나가고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는 터졌구나 드디어 일이. 집주인 이 씨는 취재진에게 갭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질 줄 몰랐다며 세입자들에게 집을 넘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갭 투자 형식으로 하셨을까요? 혹시 전체? 이쯤은 그런 식이죠. 현재 여력은 없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집 아닙니까? 그 집 자체는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필요 없는 집을 억지로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피해자들이 각각 수천만 원의 손해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이 씨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함께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요즘 날씨가 극과 극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벽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도 자주 쏟아지고 있는데 비가 멈추면 폭염이 이어지는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광주 전남에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새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간다가 무섭지. 그런데 잠깐 하고는 많게 좀 무섭지라. 번개 치고 천둥하고 막 비가 퍼붓게. 쏟아지던 폭우는 언제 비가 내겠냐는 듯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과거와 달리 짧은 시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 폭우와 폭염도 하루 사이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개랑 천둥 같은 게 요즘 많이 치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날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장마철인가 싶은 거죠. 장마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비는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고 중국에서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압의 확장으로 정체 정선이 북상하여 비 다시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며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여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안군이 신안세계 미식관광 포럼 유치와 국제 미식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이를 위해 UN 세계관광기구 해리황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장을 초청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UN 세계관광기구 주도의 미식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미식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신안군은 오는 10월 자은도에서 문화의 달 행사와 함께 신안군 식재료를 이용한 김밥 축제를 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송호 학생수련장은 오는 9월 1일까지를 생존수영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완도 군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3개 교 933명에게 수영 강습을 실시합니다. 해양형 생존수영 교육장은 해남군 송지면 송호 선착장 인근 공유수면에 수상 구조물을 짓고 해양 적응 훈련과 생존수영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광주 광산구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광산구 소촌공단에 있는 박 씨 소유의 땅이 용도가 바뀌어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이것이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라서 받은 특혜 아니냐는 건데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진보당이 특혜가 아니다, 맞다 이러면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 있는데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땅의 용도 변경 과정에 특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한 겁니다. 용지 매입 및 그 매입된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 전 시장 아들이 5년 전인 지난 2018년 사들인 광주 소촌공단에 있는 땅 4,500여 제곱미터입니다. 이 땅은 지난해 광주시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광산구가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진보당과 국민의힘은 용도 변경 과정에서 2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며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라서 할 수 있었던 용도 변경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땅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생략, 용도변경위원회 명단 유출 의혹 등등이 모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입주 계획서도 받지 않고 사업 계획서도 받지 않고 오히려 불법 점유하고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나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주 직접 입장문을 내고 특혜는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민선 8기가 출범 이전인 지난해 6월 말에 광주시의 심의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땅이 용도 변경된 것은 자동차 정비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다며 시세 차익은 현재의 바뀐 용도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가지 업종 자동차업만 하라고 규제로 묶이고 나머지는 아예 하지도 못하는 땅을 22억이 올랐다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마처럼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 현직 광주시장이 직접 특혜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은 지난해 6월 민선 7기 이용섭 전 시장 시절이고 특혜 의혹을 받는 것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며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과 박병규 현 구청장 역시 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며 더 이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주시장이 확인했다는 특혜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무상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지역 대중교통이 아예 없어 교통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 모양이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여수 대두라도. 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늑한 섬마을입니다. 면적만 축구장 140개와 맞먹는 이 섬의 유일한 대중교통은 교회 스타렉스입니다. 목사님, 비가 오는데 어쩔까요? 집이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택시는 물론 마을버스 한 대 없고 자가용을 소유한 집도 10곳이 안 됩니다. 여기가 섬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선착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막 선착장에 도착했는데요. 제 걸음으로도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을에서 선착장까지 3km가량 떨어진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걸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에겐 걸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지금 걸음으로서는 한 30분 이상 이 마을에 좀 필요한 게 진짜 마을 버스예요. 혼자 걸어가도 못해. 목걸이 되는 게 겁나게 불편을 줘요. 마을의 한 목사가 하루 수차례 선착장 등 마을 구석구석을 오가며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고요. 마을 버스가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섬마을에 대중교통이 들어오려면 차고지와 사업자, 도로 여건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섬 지역 간의 형평성이나 또 육지에서도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사람이 살고 있는 여수시 섬 45곳 가운데 대중교통이 있는 곳은 10%, 5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는 숲캉스를 즐길 추천 관광지로 완도수목원과 보성제암산 자연휴양림 등 4곳을 선정했습니다. 완도수목원은 난대림과 다도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사계절 내내 만끽할 수 있으며 보성제암산 자연휴양림은 160헥타르 규모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태여행지입니다.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 어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전문가그룹 회의를 열고 하동광양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 어업을 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틀 어업은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대나무로 만든 거랭이란 도구를 통해 강바닥을 긁어 제첩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3 완도 장보고배 크로스핏 전국대회가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92개 팀 등 45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으며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피지컬 100에 출연했던 장은실, 황빛 여울 선수도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흥군은 모든 전입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흥형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흥군 희망주거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일자로부터 2년까지 30만 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 원, 5년까지는 월 1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고 최대 5년까지 1,3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군은 미식관광 지도, 영암 대표 음식점 100선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4단 접이식 2면으로 제작된 이 홍보물에는 영암군 맛집 가게 100곳의 이름과 주소, 대표 음식이 각 읍면별로 나와 있으며 제작된 홍보물은 영암의 관광 안내소,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안군은 흑산도항 기능 개선과 청정어항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흑산도항은 지난 2020년부터 28억 원이 투입돼 29개 어가 12.8헥타르에 걸쳐 설치된 가두리 951칸 등 각종 양식시설이 매입 철거됐으며 수중 쓰레기 정화 작업도 실시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완도군 완도읍의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10ml가량의 수은이 누출돼 학생들이 대피했습니다. 완도 소방서는 학생들이 시약 정리 중 실수로 기압계를 깨트려 수은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수은을 회수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리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많은 곳은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날은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내외를 보이겠고요. 높은 습도가 체감 더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또 밤 사이에는 열기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 영암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낮 기온 영암과 목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무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해남이 29도, 장흥은 28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22분입니다.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누런 얼룩과 꿉꿉한 냄새, 세탁기 악취의 원인은 피부 노폐. 해결은 퍼실 딥클린. 새로워진 구중 효소가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더 깊게 작용해 세탁조까지 깨끗하게, 옷은 상쾌하게. 퍼실 딥클린. 한국인의 관절로 태어나 온돌의 나라답게, 백의 민족답게 우리의 관절은 마르고 닳도록 살아왔다. 한국인의 관절 건강, 이제 콴첼과 상의하세요. 관절엔 콴첼. 야, 오늘은 택시 타자. 어? 이거 카카오티랑 똑같네? 이거 카카오티야. 다낭에서? 다낭에서. 카카오티 앱 그대로? 그대로. 국내에서 택시 부르듯 해외 차량 호출. 모빌리티 자동 로밍 시대의 개막. 카카오티. 프리드라이브. 업계 최초 선수금 2조 원 달성. 당연한 결과다. 프리드는 늘 고객 앞으로 나아가 먼저 준비하고 일했으니까. 그렇게 앞서간다. 1위답게. 고객과 함께 프리드라이브. 내 디저트가 제로라면 난 매일 달고 살 거야. 참을 수 없는 쫀득함과 달콤함. 설탕까지 없는 제로니까. 언제나 맛있게 제로하다. 롯데 제로. 아임비타. 회식할 때 한 샷. 지쳤을 때 한 샷. 운동할 때 한 샷.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순간. 유럽산 프리미엄 고함량 비타민 아임비타. 단백질, 정신력으로 먹다 포기하는 세상에 마이밀의 강력한 맛대응. 맛있어야 포기가 안 돼. 맛있는 단백질의 힘. 마이밀 뉴프로틴. 페브리즈 찐템인 거 아세요? 우리 애들 신발에도 뿌리고요. 청바지 자주 못 빨잖아요. 커튼에도 소파 정리 후에도 이렇게 페브리즈로 상쾌해졌죠? 강력 탈취로 냄새 리셋. 페브리즈.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신과 함께 김용학 감독. 대한민국 우주대원이 달에 홀로 고립되었다. 이렇게 가자. 더문 8월 2일 극장 개봉.